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양시장이 명절 앞두고 선물을 주는 듯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도 0.84% 상승 마감을 했고, 어제도 그렇고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끌어올려 줬네요. 그렇게 돼서 일단은 뭐 어떤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단기 저항대까지 거의 다 왔다, 요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하방 돌파했던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대까지 다 와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저항 맞고 떨어지는 조정세를 보일 확률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스닥이 이제 쉬는 동안 코스피가 힘을 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좀 쉬면서 명절 끝나고는 코스닥이 이렇게 다시 좀 힘을 낼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나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지받고 돌리는 게 중요했는데, 다행히 또 대북주 쪽으로 또 훈풍이 또 들어오고 있고, 이제 정치 테마주도 좀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들이, 매매할 만한 강한 종목들이 또 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리딩반은 지금 포트가 스윙 종목을 좀 몇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하는 바람에 단기 매매가 이렇게 이제 많이 회전이 안 되어서 최근에 매매가 좀 많이 없어요. 네, 저희 리딩반은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어제 그러니까 얘가 교육 테마로 이날 거래가 터지면서 기준봉을 뽑아줬죠. 물론 대장은 메가 MD기는 한데요. 메가스터디라는 종목을 접근했던 방식은, 얘가 지금 이날 기준봉 만들어준 시가가 11,000원이에요. 11,000원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받는 구간이 1,900원에서 11,000원 라인에 이렇게 거의 기준 어떤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준 구간이 형성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금 계속해서 깨지 않고 이 기준봉 시가와 이날 고가 이렇게 이제 밴드를 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11선 이렇게 올라와서 얘를 들어 올려 쳐주는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어제 이 봉에서 뭐 11,050원 혹은 뭐 11,100원 정도의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호가에 거의 0.5% 가까이 좀 돼서 한호가만 먹어도 익절을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매수가에 들어가서 오전에 뭐 한 350원까지도 반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500원, 700원, 그러니까 이런 모습, 이런 슈팅을 한번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오늘 오후장에 얘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양봉도지로 마감이 됐으니까 거래도 감소하고 11선 이렇게 올라오고 양봉도지로 마감이 되니까 얘가 오늘 종가 베팅을 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 봉이 이제 캔들이 형성이 된 건데, 오늘 오후장까지만 해도 양봉도지를 못 만들 것 같은 흐름이었어요. 호가창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끝나면 1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다음주 월요일날 종가가 11선 밑에서 깨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밀려서 1,900원 라인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잘 팔았으면은 뭐 익절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리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이 정도 라인에서 다시 잡아보는 타점을 좀 다시 잡아보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좀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됐고, 저희 지금 리딩반은 스윙 종목을 몇 종목을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매매로 하는 매매들이 회전이 좀 많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번 주 매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삼육물산 매매하고 나서 지금 매매가 좀 없다가 오늘 메가스터디 뭐 익절 혹은 뭐 본절 정도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가장 핫했던 어떤 급등주 기준봉 출현 종목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 안에서 지금 홍정욱 관련주가 지금 가장 핫하고요. 그 다음에 대북주가 지금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좀 그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북주가 그동안 이제 싱가포르 회담 결렬 이후에 수많은 이제 이슈가 있었고 뭐 뉴스거리가 있었지만 뭔가 항상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거의 다 계속 꺼져버렸지 뭔가 추세를 이어가는 느낌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은 조금 뭔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봉 하나 뽑고 죽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힘있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이번에는 조금 아무튼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의 대북주에 뭐 예를 들면은 이슈가 있으면은 갭 띄우고 시작했다가 죽어버리고 갭 띄우고 음봉 때리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대북주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신석재나 뭐 대아티아이나 뭐 이런 부산산업도 괜찮죠. 부산산업도 괜찮습니다. 이런 봉들 나쁘지 않습니다. 악성 매물대가 이렇게 이제 쌓여 있는 가운데서 갭 띄우고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캔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기도 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경협주들이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시 끼 좋기로는 뭐 최근의 종목들 중에서 정말 대단했던 서암기계공업이 오늘 또 본길이를 일단 좀 뽑아줬고요. 관심있게 대북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주랑 정치 테마주랑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대북주, 정치 테마주, 5G 관련주 요렇게 이제 섹터 혹은 테마를 놓고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좀 당분간 도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5G 관련주들은 뭔가 같이 움직이는 느낌에서 이제는 뭔가 좀 개별 종목 장세로 들어가는 기분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은 뭐 같이 움직이긴 한데 그 상승률이나 폭 자체가 이젠 좀 나름대로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FR텍이나 RFHRC 같은 종목들도 KMW의 이제 방향성에 따라서 초반에는 좀 시세를 내다가 이제는 이제 각자 알아서 주가 흐름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에요. FR텍도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참 막상 하락을 할 때는 접근하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죠. 잘 시세를 내고 눌림의 자리에서 이음봉으로 떨어졌고 11선 이렇게 이제 올라오니까 이런 구간에서 참 지나고 나면 매수하기가 좋은 자리인데 막상 하락이 진행되는 순간에는 매수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락을 하면 더 하락할 것 같아서 매수하기가 두렵고,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매도하기가 어렵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종목 선정만 잘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반대인 경우가 더 많죠. 하락하는 경우에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지만 그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를 하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욕심이 마음속에 들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아서 매도를 못 하는데, 더 가는 경우보다는 떨어지는 경우가 또 더 많고요. 그래서 뭐 이제 주식 경원 중에도 공포를 사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쉽습니다. 아무튼 저희 리딩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유 종목이 풀로 지금 찬 상태라 더 이상 좀 매수를 못하고 뭐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이렇게 되고 오늘
뭐 데모라는 종목도 상승 추세가 쉽게 좀 꺾일 것 같지 않아서 종목이 나름대로 괜찮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보통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되죠. 급등 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 그 다음에 횡보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상승. 한국 바이오젠도 흐름이 거의 똑같잖아요. 급등 후 상장하면서 이제 급등, 그리고 급락, 횡보 거치고 다시 추세 전환. 그리고 한국 바이오젠 이날 페이크봉인지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계셨는데, 뭐 제가 뭐 댓글로 설명드리기 좀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댓글을 안 달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요때 잠시만요. 요때부터 이제 다시 주목을 하면 되는 차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하방으로 흐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21선이 이제 하락각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단기 매매를 하든 우리가 일봉을 보고 매매를 하든 분봉을 보고 매매를 하든 항상 주목해야 되는 시점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봉을 볼 때는 21선을 기준으로 삼고 보고 있고, 분봉으로 볼 때는 3분봉상 121선을 어떤 추세 전환의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삼고 보고 있습니다. 뭐 15분봉으로 볼 때는 뭐 26일선 정도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이 21선을 뭐 그러니까 뭐 주식을 시작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골든 크로스니 뭐 21선 뭐 재돌파니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건데,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거를 내가 항상 생각하고 항상 실전에 대입하고 찾고 발품 팔고 이런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바이오젠도 제가 관종에 없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거래대금 1위부터 뭐 한 거래대금 한 50억, 예전에는 한 100억 정도 받고, 종목이 좀 없다 싶으면은 거래대금 1위부터 50억 정도까지 전부 돌려봅니다. 그러면서 매매할 종목을 이제 관종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이날 장대 한봉이 생기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하루 조정, 그 다음에 이틀 조정, 그리고 보통은 기준봉이, 그러니까 기준봉이 이렇게 출현이 되고 윗꼬리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 윗꼬리를 채우러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있죠. 윗꼬리를 채우러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뽑아주는 종목 물론 있지만, 보통은 한 번 정도 페이크 주고 갑니다. 보통은 한 번 정도 페이크 주고 가고, 양봉에 거래가 이틀 연속 이렇게 늘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강한 종목도 이렇게 가죠, 정직하게. 근데 하루 이틀 정도 거래 감소시켜 놓고 음봉으로 빼놓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 바이오젠을 이날 기준봉 출현하고 이날 9월 4일 수요일 날에 저점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기준봉 뽑는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날 보면은 시가 고가 형태로 쭉 밀어버렸죠. 이렇게 되면 개인들이 시가 고가는 나쁜 거, 안 좋은 거, 매우 안 좋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배우니까 일부러 좀 이런 식으로 형성을 좀 시켰는데, 9월 5일 목요일날 저가가 8,380원입니다. 여기 저가를 딱 지켜서 끝내주죠. 종가를 여기 딱 맞춰서 지켜주고, 이렇게 이제 5일선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거래량 완전히 급감시켜 놓고, 다음날도 시가가 살짝 뭐 밀리는 것, 갭을 살짝 띄웠다가 살짝 미는데 결국은 저가인
8,380원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또 급등을 시킵니다. 이제는 뭐 얘가 어떤 패턴으로 일단은 여기서 뽑아주고 조정, 뽑아주고 조정, 한 번 정도는 더 봉길이를 뽑아줄 수는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 조금 유심히 좀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날 9월 10일 날의 저가인 9,370원을 또 지켜주든지, 아니면은 이번 이제 첫 기준봉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5일선을 타고 기준봉을 한번 뽑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깨고 7.5일선이나 뭐 요런 정도 구간에서 좀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도 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보통 신규 상장했다가 죽고 밑에서 바닥 다지고 추세를 한번 타면 이런 어떤 단기 슈팅으로 끝나기보다는 추세를 조금 타면서 이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데모도 마찬가지고요. 뭐 신규 상장주가 이런 모양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이렇게 죽고 이런 경우는 제가 많이는 좀 겪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로보도 조금 조금 뭐 수상한 면이 자꾸 보여요. 이렇게 이제 하락하던 각을 한번 들어서 올려주죠. 한번 들어서 올려준 다음에 지금 이제 수렴의 과정, 기간 조정으로 빼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은 또 계속 높여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전고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빵 하고 치는 그림도 일단은 머릿속으로 좀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다음에 안심 종목 뭐 서암기계공업은 끼가 워낙 얘는 좀 좋은 종목이어서 제가 대북주 중에는 서암이나 뭐 부산산업도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일신석재, 서암, 부산산업, 일신석재 이 정도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하TI는 오늘 거래량이 조금 터졌네요. 일신석재처럼 요 정도 이렇게 좀 마무리됐으면 얘도 더 그림상으로는 또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도 아직 이렇게 이제 보면은 추세를 하락하던 추세를 이제 막 돌려놨기 때문에 살짝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림. 일신석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하TI보다는 이런 식으로 행보 구간이라고 좀 더 봐도 되겠죠. 아직 121선이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추세를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YBM넷은 유시민씨 관련주로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얘도 좀 수상하네요. 아무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KNN 정치 테마주 중에는 지금 KNN이랑 한국브랜지, 그 다음에 고려산업, 어떤 홍정욱 관련주들이 지금 매우 이제 정치 테마주 중에는 강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KNN은 아무튼 이렇게 이제 기준가가 너무 명확해요. 이 종목은 1430원을 설정을 해 놓고 이 위에서 아마 주가가 왔다리 갔다리 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이 1430원을 깨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렇게 또 채울 가능성이 크겠죠. 이 위에서 뭐 매매하실 분들은 이 구간 안에서 먹을거리를 좀 찾아보셔도 되고, 이 구간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깨고 갭 채우러 내려오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차분히 기다리시는 방법도 괜찮겠죠. 다음에
써니전자가 오늘 이틀차에 이런 식으로 얘도 보면은 오늘 오전에 매수 구간을 한번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상 제가 기준봉 종목이 출현하면 어떤 가장 중요한 뭐 지지 구간으로 설정하는 구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봉 출현하고 첫째 날의 저점 구간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매를 할 때 기준으로도 많이 삼고요. 그렇다고 뭐 매수했는데 여기 깬다고 무조건 손절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기준가를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매매를 할 때. 보면은 써니전자도 오늘 장 초반에 살짝 밀리긴 했는데 결국은 1일차 저점 구간 딱 찍고 충분히 먹을 구간을 얘도 오전에 줬었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프렌지는 제가 어제 5일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면 위에서 이렇게 이제 뭐 반등 나오든지 5일선 깨는 음봉이 출현하든지 할 건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직 거래도 감소했고, 얘가 다음 주가 되면 종가 부근으로 5일선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얘도 다음 주에 뭐 이런 식으로 갭 띄우면서 초반에 좀 못 가면 5일선 깨고 이런 식으로 밀리는 음봉이 출현할 확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7.5일선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겠죠. 얘는 요 정도 가격대, 요 가격대 이렇게 1일차의 저점 딱 구간이기도 하죠. 요 정도 가격대를 기준선으로 삼고 요 위에서 매매하실 분과 요 아래서 매매하실 분 이렇게 나눠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려산업은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기준봉이 출현을 하고 1일차에 조정봉,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봉이 이렇게 이제 출현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 1일차에 캔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고가권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개파락해서 음봉이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1일차의 저점 구간은 상당히 그 단기적으로 최소한 기준봉이 출현하고 1일차, 2일차, 3일차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유의미한 어떤 가격대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산업도 보시면 1일차의 저점 구간을 깨지를 않죠. 이 위에서 이 구간을 깨고 떨어지는 아래 구간을 공략하는 것도 좋고요. 이 중요한 지지대 윗 공간에서 공략을 하는 것도 좋고요. 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눕니다. 기준가를 설정을 해두고 윗구간은 내가 공격적으로 매매하되 어떤 분할 매수의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이 밑에 구간에서는 뭐 대응의 영역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내가 유리한 낮은 가격의 위치에서 분할 매수를 좀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영역으로 보통은 제가 이제 삼고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준봉이 출현을 하면 1일차의 저점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5일선을 기준으로 5일선 위에서의 1, 2, 3일차 매매를 할 것인가, 5일선을 깨고 떨어지는 흐름에서 뭐 4에서 뭐 길게는 뭐 11차까지 해서 7.5일선이나 11선 매매를 할 것인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 하는데, 이제 제가 리딩을 진행할 때는 이제 5일선 위에서의 이런 매매들은 사실 조금 더 대응력이 굉장히 있어야 되고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자리에서 조금 템포가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돌림의 파동을 먹을 수 있는 7.5일선이나 11선 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실력이 많이 늘면 이 5일선 윗구간에서의 이런 매매들은 대신에 또 수익이 빠르게 나오고 대신에 손실도 빠르게 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봉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요즘 보면은 어떤 종목들의 뭐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뭐 기법, 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기준봉 눌림목 매매의 뭐 원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요청도 있고 그러셔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FR택은 뭐 다른 종목은 사실 어떤 제가 생각하는 구간이나 매수 타점을 조금 많이 덜 주거나 안 주는 면이 있어서 아쉬운 게 없는데 FR택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고민은 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리딩 반이 보유 종목 포트가 완전히 꽉 찼거든요. 지수도 요 정도 이제 조정 구간 끝내고 돌릴 거라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뭐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돌림 추세에 대한 뭐 기대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런 지수 조정 구간에서 모아가서 돌아 나갈 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지수랑 함께 이제 매매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매매가 꼬이면 조정 구간에서 무서워가지고 뭐 예를 들면 손절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막 이제 추격 매수하고 이렇게 이제 리듬이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수랑 리듬을 탄다는 건 상승 구간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 잘 팔고 눌림 구간에서 또 싸게 잘 주워 담고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면 또 팔고 이런 식으로 리듬을 좀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단기 매매를 하건 스캘핑을 하고 지수랑 같이 매매를 하지 않는, 지수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는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의외로 주식하시면서 지수를 많이 이렇게 참고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종목만 보시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좀 많아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저희가 오성첨단 소재를 손절했었잖아요. 여기서 아주 일찍 이 구간에서 손절 어디서 했더라? 예, 아무튼 요 정도 라인에서 2150원이었던가? 예, 요 정도 라인에서 손절을 쳤는데 장대 음봉 맞았는데 이제 기술적 반등 자리는 맞다라고 말씀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재접근도 좀 고려했는데 손절 친 거 재접근 한다는 게 그렇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쵸? 오늘 반등이 시원하게 나왔네요. 이런 종목의 이런 자리들은 추세를 이런 식으로 뭐 이어가는 반등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좀 끝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반등에 좀 잘 빠져나왔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이 괜찮기 때문에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시세를 이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재료 자체가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그렇게 이제 빵빵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머큐리도 제가 저번주 이번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관종으로 좀 갖고 이 종목은 저도 개인 매매로 들어갔다가 손절치고 나왔어요. 이 종목은 야 이렇게 힘없이 흐를 줄은 몰랐습니다. 상한가까지 이렇게 말아줬는데 머큐리 세력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제 지치게 좀 만든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지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치게 만든 다음에 슈팅이 한번 어떤 자리에서 나올지는 모르죠. 11선 파트 예,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나올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예를 들면 뭐 밀어버린 다음에 1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요런 자리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지 어떤 구간에서건 반등은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진입 구간을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 흐름이 사실 기준봉 뽑고 나서 활발하게 1일차, 2일차 할 때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떨어질 때도 시원시원하게 반등을 주지
이 머큐리 같이 기준봉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 없이 흘러내리는 애들은 조금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뭐 전파기지국도 이날 거래량이 좀 너무 많이 터진 게 조금 찜찜하긴 하나 기술적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는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는 아마 먹을 구간은 줄 거는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체리브론 또 대단합니다. 한번 이 끼 있는 종목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 네, 그렇게 되고 HLB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제가 방송 어디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이날 맞는 것 같은데, 이날 방송에서 제가 여기 HLB 있잖아요. HLB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좀 이제 비중 조절 하실 분들은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얘가 어찌됐건 이렇게 갭이 생겼던 이 구간은 이런 식으로 돌파해서 먹기가 쉬운데, 여기는 지금 매물대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내는 거는 뚫어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당한 어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돈 정말 많이 써야 돼서 어떤 좀 재료도 좀 동반이 되어야 뚫을 수 있는 매물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라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가 12,600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의 한 구간, 그리고 12,600원을 깨고 떨어지니까 이제 아예 이제 레벨 다운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매매 전략을, 박스권 매매 전략을 가져가도 나쁘진 않죠. 이 박스권 안에, 이 박스권에서 이 중간 기준가를 두고 이 기준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 올라오면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뭐 이런 전략을 칠 수가 있겠죠. 박스권 매매로 한다고 치면요. 최근에 박스권 매매하면은 정말 동진생미캠을 빠뜨릴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 라인을 두고 기준가 밑에 오면은 매수, 상단 오면 매도라고 하면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계속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재밌는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